자, 오늘 한 발은 AI 플랫폼 대장주 규모의 경제라는 타이틀로 네이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무겁죠. 주가도 이미 반토막 나 있고 정부도 계속 이 카카오와 네이버, 네카오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규제에 대해서 이게 자꾸 얘기들이 나오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네이버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AI, 요즘 AI가 이제 뭐 챗GPT 이후에는 조금 심드렁하지만 그 이유는 그 챗GPT를 발판으로 한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막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같은 데에도 AI가 이제 음성을 판독하거나 뭔가 미묘한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뭐 잡아내는 하여튼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미국은 이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문제는 데이터 저작권 논쟁과 소송전이 미국에서는 치열하게 펼쳐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챗GPT나 AI도 그렇지만 거대 AI는 그 생성형 AI라는 표현도 쓰지만 LLM 그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한글을 쫙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뭔가 적용시키는 이런 과정이 한글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표현도 은유적인 게 많고 뭐 한문이 섞여 있고 또 외래어도 섞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죠. 뭐 예를 들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뭐 ASAP 그러면 as soon as possible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중학교 때 영어니까 가능한 한 빨리 알아든지 뭐 아니면 롤 뭐 LOL이라고 laugh out loud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보면 이모티콘에 크크크 이거 그런 것들을 이해는 그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을 어떻게 꼬냐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화장이 잘 먹었네 이런 거를 이팅하는 그 먹는 걸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듯이 그리고 이게 이제 말뭉치라고 얘기를 해요. 말모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어 최초의 그 국어사전이죠. 그때 이 말모이는 음절이나 단어기 때문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내용은 긴데 누구나 쓸 수 있다. 근데 말뭉치는 음절을 조합한 문장, 그러니까 약간 코퍼스, 뭐 텍스트, 센텐스 이 어려운 말 자꾸 쓰는데 그런 문장들에도 저작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무 문장이나 막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주변에 뭐 맛집을 좀 찾아줘라고 하는 것도 문장이잖아요. 그것도 문장에 대한 저작권이 다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결혼기념일에 뭐 우리 와이프가 감동할 만한 뭐 선물 같은 걸 추천해줘. 라는 것들로 이렇게 챗GPT나 뭐 응용 AI에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작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뭐 근래에 이제 아는 건데 상당히 그래서 막 갖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소송전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곳은 데이터 소스가 뭐 네이버라는 건 자명합니다. 하루에 네이버 몇 번 켜세요? 저도 수도 없이 켭니다. 그리고 검색 창에 수도 없이 뭔가를 찾고 기사도 찾고 자료도 찾고 네이버는 현실적으로는 일상이다. 많이 쓰는 거면은 주가 저렇게 무거울 리는 없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인데 본론은 뭐냐면은 이 지배하고 AI가 침투하오는 것이 국방, 전략적인 산업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해외 업체가 만약에 그것을 점유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상당히 이 핵심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기관 산업자들, 뭐 에너지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50% 이상 지분을 못 갖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못 사요. 근데 네이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46.87%. 미국은 국방 수권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전시가 발생하면은 뭔가를 동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뭐 그래서 기간 산업들도 있지만 국적 선사들, 국적 해운사들, 항공사들 이런 데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국방 물자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비상시에 이런 네이버 같은 거대 AI도 만약에 해외 자본이라든지 해외에서 좌지우지 해버리면은 다 틀어지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50%에 육박해요. 그러면은 NPS, 국민연금은 몇 퍼센트? 8.8%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소중한 지적 재산권과 자산을 지키려면은 움직여야 된다. 이같이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네이버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조금 먼데하고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게 점점 침투하는 속도는 빠른데 넉넉히 있더라. 이겁니다. 너무 또 오늘 또 웅변대회 했는데 제가 말이 많아지면 안 되고 뭐 틀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우리 이제 네, 투자자분들이 네카오. 많이 좀 부르시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시름이 좀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네카오도 2021년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쨌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라고 봐요, 저는. 이제 성장 정책,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뭐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명확한 이제 해답을 제시를 좀 못 해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대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챗 GPT,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검색에 도입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뭐 클로버 X 같은 거 이제 하이퍼 클로버 X 이런 거 이제 네이버도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초거대 AI가 돈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검증이 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광고 매출인데, 국내 이제 광고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좀 둔화되고, 대신에 이제 다행히 이제 이커머스 쪽은 요즘에 이제 네이버 페이 이용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이제 쇼핑하는 거 정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네, 그리고 적립도 또 많이 해주기 때문에 또 네. 네이버가 네. 굳이 다른 데랑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적립해주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오히려 네이버 쪽에서 이제 결제하는 게 훨씬 더 좀 유용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익 성장성을 좀 담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뭐 CPI 지표 이제 발표된 거 계속 이제 좀 이슈가 좀 되긴 하겠습니다만, 7월 이제 FOMC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기준금리 올 때까지 다 왔다. 요런 이제 인식이 조금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월가에서는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시작될 거다. 요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성장주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이런 성장주들은 금리 인하 자체가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이제 호전시킬 수 있을 만한 가장 좀 결정적인 이제 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네이버, 카카오가 아주 세게 뭐 급등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준비는 좀 하셔야 된다.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저께 이제 뭐 자동차 기업들도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느닷없이 뭐 좀 나왔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도 이제 어닝 미스가 좀 났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시장은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분명히 좀 관심 갖기 시작할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뭐 알테오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어제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 생각해보니까 어제 이슈가 되게 많았네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합병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이제 반등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네. 요런 기업들까지 이제 살아나면 그야말로 이제 성장주들이 낙폭과대국 구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좀 명징한 좀 시그널이 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한번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낮추고 뭐 투자 의견을 좀 하향하는 리포트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그때 보면 대부분 주가 바닥이에요. 그렇죠. 네. 매수 리포트 쏟아지면 고점이고요. 맞아요.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검색 포털 사이트를 만약에 열었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나한테 물어볼 겁니다. 오늘은 무슨 테마주 샀다가 손실이 났구나. 뭐 이런 테마가 또 다가올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볼까 같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다 대놓고 싫어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미래가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진짜 무서운 미래죠. 좋은 미래고. 네. 네, 저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요즘 이제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데, 근데 뭐 이 기업들의 이제 어떤 가치는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벌고 매출 얼마 이런 거보다는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플랫폼에 그 무형 자산 이 부분,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뭐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구글 뭐 이런 종목들이 이 플랫폼에서의 어떤 꽉 잡고 있는 이 광자.
이 부분이 이제 이 기업들의 어떤 가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주요하게 이제 변화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생성 AI. 지금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8월 24일인가요? 지금 예정인데 하이퍼 클로버 X라는 생성 AI를 발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왜냐면 요즘 AI가 대세니까. 일론 머스크도 네. 다시 또 오픈 AI 창립 mem버 투자를 했던 네. 일론 머스크가 물론 그 기인이긴 합니다만 네. 자기만의 그 인공지능 기업 XAI 예, 공식 출범했어요. 네, 지금 완전히 이쪽이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형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네이버 8월 24일이라고 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지금 조금 이제 네이버 지금부터 조금 관심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 생성 AI 이 부분이 유지하는데 비용이 좀 되게 많이 든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이게 이제 초창기 투자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확실히 없고 지금 현재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여행이나 예약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쪽으로 좀 사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네이버가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낼 거다.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돈이 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KINX 이 종목이 아닌가. 이 종목은 뭐냐면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IDC, 그다음에 IS, CDN.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인터넷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용 해선을 또 관리해주는 뭐 이런 부분인데 챗 GPT, 메타버스라는 지금 최근에 OTT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이쪽 그 인터넷망을 이용한 이 온갖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는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상당히 좀 유리한 환경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챗 GPT가 이제 얘기가 되면 될수록 우리 KINS 이 종목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내년 이제 상반기 때 아마 5월 정도에 이제 가천 지금 규모의 똑같은 크기,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정도의 용량이 커지는 거죠. 이 부분이 완공이 되면 지금보다 또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날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챗GPT, 메타버스, OTT 뭐 다양한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가부화가 걸리면 걸릴수록 이 회사는 계속 돈을 버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이버의 그 힌트를 얻어서 KINX 한번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하여튼 포인트는 네. 대충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뭐 AI, 빅데이터, 뭐 생성 AI, 거대 언어 모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종합돼서 어떻게 될 것 같고 네. 거기에 주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 뭐 하여튼 고민해보자 의미에서 네이버고. 근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또 작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화끈한 거. 네. 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저희 한 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김명미 매니저의 따로 준비된 한 발이 있잖아요. 네. 뭐 소형주였지만 필옵틱스는 네네. 뭐 날라가요. 뭐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100%? 네. 2배? 더블? 한 달이 네이버 더블 날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네이버도 충분히 더블 할 수 있죠. 그렇겠죠.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릴 누가 뿐이고. 주도하느냐 그렇죠.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매력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더블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네이버 같은 종목은 한 6개월, 1년 걸리면 뭐 이런 종목들은 한 1, 2주만 해도 그냥 더블이 날 수 있다는 거. 뭐 그게 가장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그러게 보시면 말이에요. 될 것 같아요. 6월 19일 날 제가 이제 필옵틱스 그리고 필에너지 이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제 이슈 좀 말씀드리면서 필에너지가 언제 들어오죠? 내일 이제 내일. 상장이 돼요. 네, 내일 상장이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다 파시라. 어차피 필에너지 상장되면은 2차전지 장비 종목 투자할 거면 필에너지를 사면 되는 거지. 필옵틱스를 이제 살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뭐 19,000원, 2만 원 근처에서 전부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이제 장중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필옵틱스도 본업이 이제 있거든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관련된 쪽, 뭐 이쪽은 삼성의 이제 디스플레이 투자와 관련해서 또 분명히 좀 수혜가 있긴 해요. 다만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온 건 분명히 2차 전지 제조 장비와 관련된 이슈가 좀 강했었고 그 필 에너지가 내일 이제 상장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의 이제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 주가라는 게 이게 6월 19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 이제 초반대 머물러 있었거든요. 사실 10,000원 가격도 연초 대비하면은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가격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때가 정말 저점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좀 해왔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제 급등한 종목 중에 ISC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네. 뭐 이 종목도 좀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어저께 ISC가 20%가 훨씬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죠. 사실 며칠 전에 이제 SKC한테 피인수 된다라는 게 오히려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뭐 주당 인수 가격도 현재가보다 조금 이제 낮았었고 그리고 이제 삼자 배정으로 이제 지분이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의 이제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된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주가 급락하자마자 그날 딱 무료 방송했을 때 ISC는 절호의 매수 기회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뭐 이종 집적 패키지, 뭐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첨단 패키지, 뭐 표현은 다 다르지만 똑같아요. 뭐 2.5D 패키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이제 첨단 이제 패키지 공정에서 러버 소켓의 이제 중요도가 훨씬 더 좀 높아진다. 기존의 이제 포고핀 방식보다는 러버 소켓 방식이 훨씬 더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 6만 한 4,000원, 5,000원 요 정도 구간이 단기 고점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역시나 요 종목도 한 6만 4, 5,000원 정도 이제 보시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조금 차익 실현을 고민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리뷰 필옵틱스 ISC. 네. 네. 자, 그러면 한 발로 또 바로 가야 네. 되겠는데 김영민 매니저 네. 오늘 한 발은 뭐예요? 오늘 한 발은 반도체 쪽에 이제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기가비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아, 언제 우리 하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가 기가버스라고 했던. 버스. 아 그런가요? 네. 기가비스고요.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이기 필옵틱스도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네. 기억하는 게, 네, 좀 이따 우리 미인주 할 때 우리 후배들이 하지만, 네. 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름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버스가 잘 더 못해요. 친밀하잖아요. 네. 버스가. 버스가 기가버스 마치 메타버스하고 뭔가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기가진이 그건 뭐죠? 기가진이는 이제 KT에서 만드는 네.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제 기기고요. 네,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어쨌든 그렇듯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기가비스.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 사실 이제 기가비스가 2004년에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뭐 업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 광학 장비, 이제 검사 장비, 수리 장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 특히 기판 쪽, FCPGA 쪽이 이제 기판을 이제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첨단의 이제 하이엔드 반도체 칩들이 워낙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AI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오늘 얘기 나오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 첨단 반도체 칩들에 대한 수요가 워낙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첨단 반도체 칩을 만들 때 다 FCPGA 기판이 이제 폭넓게 활용이 좀 되고 있거든요. FCPGA 기판이 기존 기판에 비해서 면적도 지금 4배 이상 크고 이 쌓아 올린 이제 층수도 거의 한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하이엔드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가장 이제 유용한 반도체 기판이고 그런 기판들을 이제 검사하는 장비인데 FCPGA 기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주요 고객사를 지금 보시면은 일본의 뭐 이비덴이라든지 신코덴키,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우리나라의 이제 대덕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주요 고객사거든요. FCPGA 기판이 2021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지금 캐파 증설 투자 개념이 되어 있고 지금부터 아마 저는 이제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본격적인 이제 증설 투자에 이제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전자나 해성 DS, 뭐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저는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뭐 어드밴스 패키지라든지 이런 후공정과 관련된 이슈, 그 안에서 또 기가비스도 분명히 이제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좀 있기 때문에 라인당 당연히 이제 뭐 장비 대수도 늘어날 거고 검사 이제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FCPGA 기판에 대한 어떤 증설 투자가 많았던 것만큼 검사하는 것도 그만큼 이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출하량만 회복된다라고 하면 뭐 기가비스는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상장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오버행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신규 상장 종목들은.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3개월 이제 물량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뭐 충분히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3개월 오버행 물량이 한 4% 정도밖에는 안 되고 실제 이 회사가 지금 거의 품절주예요. 자사주 제외하면은 뭐 유통주식 숫자가 전체 지분의 30%가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버행 이슈도 그렇게 이제 크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지금 최근에 뭐 21선 눌림목을 좀 잘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9만 원에서 9만 2천 원 뭐 그 정도 구간을 눌림목 공략 한번 해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1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원. 신규 상장 종목은 특히나 좀 손절가 꼭 좀 지키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요즘 그 AI 이슈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이종칩 교합, 뭐 이 본딩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 FC BGA라는 게 이제 플립 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뭐 네, 맞습니다. 볼그리드 어레이. 네. 그러니까 플립 칩이랑 손톱만큼 손톱보다 좀 작은 그 기판 안에 막 때려 넣어야 돼요. 네. 그 우리 요즘 대학 MT 갈 때 그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문 접기 게임. 신문지 한 장에 놓고 막 60 몇십 네. 명씩 붙어 있다가 점점 줄여가죠. 반 접고 네. 반 접고. 네. 그게 이제 플립칩 BGA, FC BGA 이런 거예요. 네. 그 이중칩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때려 넣어야 돼서 네. 되게 그래 어려운 거예요. 네. 제가 잘 이 비유를 잘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쓸데없는 것만 비유해가지고. 네. 자, 이호근 매니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비스. 기업이수 되게 좋은 회사죠. 왜냐하면 혹시 지금- 뭐 그런 김용 매니저 그 분석 분석 이런 걸 했나? 네, 차트요? 네. 차트 효금 매니저님 대신해 주시죠. 아, 이호근 제가- 매니저가. 뭐 이거는 뭐 그냥 저나 네. 뭐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규 차트- 상장 종목이어가지고 사실 네. 아직까지는 추세를 이제 판단하기는 좀 그런데 네. 기술적 분석하기가 좀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 항상 이제 김영희 매니저가 이게 딱 그 포인트에서 갖고 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기가비스도 딱 그냥 차트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 네. 지금 최근에 이거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의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쉬고 바로 지금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닌가. 혹여나 오버행 네. 이슈는 없을까? 오버행은 방금 뭐 제가 말씀드린 8월 것처럼 이제 3개월물이 어. 한 4% 정도 이제 출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장된 게 이제 5월 달이니까 6월, 7월, 이제 8월 한 중순까지 시간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오케이. 그 시간 안에 이제 목표가를 좀 달성한다는 목표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리뷰와 또 오늘의 한발 기가비스까지 들어봤고 이호근 매니저도 저 리뷰할 만한 게 있죠. 예, 성우하이텍 간단하게 성우하이텍.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이제 지금 차트 흐름을 조금 보시면 이 종목이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좀 올랐고 여기서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이게 이제 경고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오르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거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더 가기 위해서는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성우하이텍은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DIC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DI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이 그 앞에 이제 성우하이텍, 화신, 서현이야 이런 쪽은 이제 시장에 완전히 노출이 된 종목들이어서 지금 흐름도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DIC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코스로 이제 나타날 이제 아직 그 뭐 흑석의 진주 뭐 이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바로 막 올라가지는 않지만 아마 이 종목도 결국은 앞에 이제 성우하이텍이나 뭐 화신 이런 종목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신다면 아마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뷰는 이제 DIC. 네. 뭐 성우하이텍. 가상의 네. 승일이지만 이제 언급하고 어떤 목표를 정해 놓은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한 발 도전은 어디? 오늘은 탑 머틸리어. 탑 머티리얼스. 네, 탑 2차 전지 머틸리어. 쪽으로 또. 네, 내일 이제 그 아까 필 에너지가 내일 이제 상장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탑 머틸리어 이쪽이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준비해봤고 또 내일 그 2차 전지 그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필 에너지 요 건도 있고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요 종목 계속 수주 소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탐마티리얼즈가 지금 수주가 좀 벌써 이제 상반기 때 작년 연간 수주의 2배를 초과할 정도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주 국면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기가팩토리를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건설했던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막 조인트 벤처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개 지금 공장들이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이쪽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쪽이 시장에서 핫하다. 이게 이제 이 종목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95%. 아무래도 이제 국내보다는 지금 뭐 미국이라던가 유럽,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막 공장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이 회사가 좀 상당히 매출이 지금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출하량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한 32%. 그러니까 뭐 이쪽이 성장성이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시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반기에 이미 작년 매출을 초과하는 매출이 이미 나왔고 하반기 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목이 되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기존의 이제 장비주들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수주의 안정성 그리고 이 경쟁이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어서 다른 그 장비주들보다 좀 더 그 높은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 회사가 요 장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양극재하고 전극 이 소재 쪽으로도 또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를 양산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추가 또 캐퍼 증설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소재 쪽으로도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주목하신다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이제 매수가, 그다음에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1,300원. 어제 종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85,6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뭐 영민주한테 네. 또 여쭤보니 네. 어디 뭐 생쇼? 네. 그래서 또 어제 제가 낮에 요거 또 탑머티리얼을 낮에 했어요? 좀 했는데요. 좋은 기업이에요. 요즘에 이제 장비 기업들은 키워드가 그냥 턴키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나기술이나 다. PNT 다 할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하거든요. 탑머티리얼도 딱 이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효 매니저님 딱 잘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의 얘기를 잘 들었고요. 내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효근 매니저와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